화무 11홍. 열흘 동안 붉은 꽃이 없다는 말처럼 우리네 청춘도 눈 깜짝할 새 지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평생 가족 뒷바라지하며 앞만 보고 달려오셨는데 문득 거울을 보니 낯선 노인 한 분이 서 있어서 당황스럽고 서글픈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65세 이상 시니어 중 무려 75%가 가족을 위한 희생 때문에 정작 내 인생의 즐거움을 놓치며 살았다고 답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안녕하세요. 실제 사회복지사가 운영하는 노후미리 보기 채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은 이미 남은 인생을 천국으로 만들 준비가 되신 분들입니다. 제가 많은 시니어분들과 상담하며 깨달은 단 하나의 진리는 65세 이후부터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평생을 짓눌러온 책임감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루하루를 축제처럼 보낼 수 있는 구체적인 비법 6가지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특히 영상 마지막에 공개할 노후의 기적을 만드는 작은 습관 하나는 여러분의 내일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큰 행운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외로운 시니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분명 오늘 이 영상을 보길 정말 잘했다는 확신과 함께 인생의 새로운 활력을 얻으실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황금빛으로 물들일 진짜 노후 지혜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제 상담실을 찾아왔던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수원에 사시는 67세 김태식님의 이야기입니다. 태식님은 평생을 시장에서 생선 가게를 운영하며 오로지 자식 잘 되는 것만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사셨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 바닥에 찬 기운을 견디며 손등이 다 트도록 일하셨죠. 태식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지사님, 저는 제 옷 한 벌 마음 편히 사본 적이 없어요. 애들 학원비 보태고 대학 보내고 이제는 손주들 용돈 줄 생각에 제 입에 들어가는 건 늘 찬밥 신세였죠. 애들이 장성해서 제 몫을 하면 그때는 저도 좀 누리며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65세가 넘고 보니 몸 여기저기가 안 아픈 데가 없고 마음은 텅 빈 것처럼 허전하더라고요. 태식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늘 나중을 위해 오늘을 참습니다. 하지만 그 나중이 왔을 때 우리를 기다리는 건 넘치는 활력이 아니라 삐걱거리는 관절과 흐릿해진 시력, 그리고 아빠, 저 바빠요라는 자식들의 차가운 대답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태식님은 66세 되던 해 평생 모아둔 돈을 큰아들 아파트 중도금으로 보태주고 나서 극심한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그토록 아등바등 살았나 싶어 밤잠을 설쳤다고 하시더군요. 여러분, 인생 정말 별거 없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매달렸던 돈, 자식의 성공, 남들의 평판,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건강하지 않고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느끼는 공허함은 영원히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제 제발 나 좀 봐달라는 간절한 외침이지요. 태식님의 사례는 결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의 평범한 아버지, 어머니들의 자화상이죠. 60년을 넘게 살아보니 인생이 무엇인지 이제야 조금 보이십니까? 정말 별거 없다는 말이 절로 나오시죠? 수원 김태식님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보았듯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와 생계에 바친 결과가 고작 공허함이라는 사실은 참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현실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그토록 충성했던 일터는 어떤가요? 30년, 40년 동안 청춘을 다 바쳐 헌신했지만 퇴직하고 나면 그곳에서 여러분을 기억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때는 내가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갈 것 같았고 내가 없으면 세상이 멈출 것 같았지만 퇴직금 몇 푼 쥐어주고 나면 회식 자리조차 불러주지 않는 것이 이 사회의 생리입니다. 평생 바친 열정의 대가가 통장에 찍힌 몇 숫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돈은 또 어떻습니까? 여행 가고 싶어도 참으시고 맛있는 거 먹고 싶어도
자식들 고기 한 점 더 먹이려고 젓가락을 내려놓으셨죠. 그렇게 아끼고 아껴서 모은 돈, 지금 통장 보시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자식들 결혼시킨다고 떼어주고, 집 사준다고 보태주고, 남은 건 노후 자금이라기엔 턱없이 부족하고 쓰기엔 겁나는 푼돈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평생을 참아온 대가가 이것뿐인가 싶어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세월을 어찌하겠습니까? 후회해도 소용없고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65세라는 나이는 남은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걸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기껏해야 마음껏 움직이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은 10년에서 20년 정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시간을 또다시 남을 위해 희생하며 또다시 무언가를 참으며 보내실 건가요? 아닙니다. 이제는 그 지긋지긋한 참기를 멈추셔야 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하고 싶은 건 당장 하고 참지 말고 즐기셔야 합니다. 그것만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진짜 인생으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심리학에는 후회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한 일보다 하지 않은 일을 더 깊이 후회한다는 이론입니다. 실패했더라도 무언가를 시도해 본 사람은 그래도 해봤으니까 됐다라고 털어버릴 수 있지만 시도조차 하지 못한 사람은 평생 그때 그랬어야 했는데라며 가슴을 칩니다. 김태식 님도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위암 수술을 앞두고 전신마취에 들어가기 직전 그분의 머릿속을 스친 생각은 우리 자식들 어쩌나가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 한 번도 주인공으로 살아보지 못했는데 이대로 끝인가 하는 지독한 후회였다고 합니다. 그때의 절망감을 태식님은 이렇게 회상하셨습니다. 병원 천장을 보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돈 몇 푼 아끼겠다고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 한 번 안 가고 깔끔한 마이 한 벌 안 사입은 게 너무 억울해서 미치겠는 거예요. 통장에 있는 돈이 나를 살려주는 게 아니라 내 청춘을 갉아먹은 원수처럼 느껴졌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태식님은 퇴원하는 날 병원 문을 나서며 스스로에게 굳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나 김태식으로 살겠다고요. 여러분, 건강을 잃으면 돈도 명예도 다 소용없습니다. 통장에 수억 원이 있어도 몸이 아파 병상에 누워 있으면 그 돈은 그저 병원비 지불 수단일 뿐입니다. 여행은 다리에 힘이 있을 때 가야 하고 맛있는 건 이가 튼튼할 때 먹어야 합니다. 건강할 때 다 누리지 못하면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몸이 안 따라줘서 못하게 됩니다. 70세가 넘어서 혹은 80세가 되어서 그때 갈 걸 그랬다고 울며 후회해봐야 이미 늦습니다. 실제로 제 상담실에는 건강을 잃고 나서야 그때 돈 아끼지 말고 즐길 거리라며 눈물 흘리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내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다음 달에 내가 건강할지,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생길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선택은 명확합니다. 오늘 이 순간을 가장 행복하게 보내는 것, 그것이 65세가 된 여러분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하며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선택이 남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나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미루며 살 것인지 오늘 실천하며 살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오직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 선택의 결과가 후회가 될지 만족이 될지는 오늘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달렸습니다. 김태식님은 퇴원 후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을까요? 평생 아까워서 못 사던 고급 안마의자를 자신을 위해 사셨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아빠는 아빠 인생 살련다. 너희들 뒷바라지는 여기까지다. 처음엔 자식들도 당황했지만 오히려 밝아진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지금은 더 자주 연락하고 고마워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야 주변 사람들도 행복해집니다. 내가 불행하고 억울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 도끼가 가족들에게도 전해지기 마련입니다. 자, 이제 인생의 주인으로 복귀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다음 페이지에서는 여러분이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들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을 당장 천국으로 바꿀 수 있는 실전 지침들입니다. 자, 이제 인생의 주인으로 복귀하기 위한 첫걸음을 떼어볼 시간입니다.
김태식 님이 암 수술 후 퇴원하며 가졌던 그 비장한 각오를 이제 여러분의 일상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제가 상담 현장에서 수많은 시니어의 눈물을 닦아주며 검증한 노후를 천국으로 만드는 6가지 행동 지침 중 가장 중요한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좋은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뇌 구조와 호르몬, 그리고 주변의 기운을 바꾸는 강력한 실전 지침입니다. 첫 번째, 밥상 위에 사치를 기꺼이 허락하십시오. 우리 어르신들 장 보러 가서 1,000원, 2,000원 깎으려고 애쓰시면서 정작 본인이 먹을 고기 한 근 사는 건 손을 떨며 주저하십니다. 나 혼자 먹는데 대충 물 말아서 김치랑 먹지 뭐 애들 오면 그때 좋은 거 사야지라며 스스로를 찬밥 신세로 만드는 것이 미덕이라 착각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단언컨대 그것은 미덕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학대입니다. 65세 이후의 건강은 곧 단백질과 양질의 지방에서 옵니다. 내 몸에 들어가는 영양분이 곧 내 노후의 자존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김태식님은 퇴원 후 가장 먼저 냉장고부터 비우셨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들, 자식들이 먹다 남긴 냉동식품들을 다 버리고 시장에서 가장 신선한 제철 과일과 한우, 그리고 평소 비싸서 구경만 했던 완도산 전복을 사오셨습니다. 처음엔 손이 떨렸다고 하십니다. 이 돈이면 손주 장난감이 몇 개인데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죠. 하지만 전복을 정성껏 손질해 자신만을 위한 죽을 쑤어 드시면서 태식님은 처음으로 내가 대접받고 있다는 뜨거운 감동을 느끼셨습니다. 여러분, 돈 아끼려다 병원비로 수천만 원 쓰느니 오늘 당장 나 자신에게 가장 좋은 식재료를 선물하세요. 맛있는 한 끼를 음미하는 그 순간이 바로 천국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나만의 인생 색깔을 다시 찾으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옷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혹시 회색, 검은색, 갈색 같은 어두운 옷들만 가득하지 않으신가요? 나이 들어서 주책맞게 밝은 색을 어떻게 입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생각이 여러분을 늙게 만듭니다. 색채 심리학에서는 밝은 색 옷을 입는 것만으로도 뇌에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분비된다고 말합니다. 나이 들었다고 어둠 속에 숨지 마세요. 오히려 더 화사하고 당당해져야 합니다. 김태식님은 평생 시장통에서 검은색 작업복만 입고 사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담을 마치고 나가시는 길에 백화점에 들러 생전 처음으로 진남색 실크 마후라를 사셨습니다. 처음엔 쑥스러워 거울도 못 보셨지만 그 마후라를 두르고 동네 산책을 나갔을 때 만난 이웃의 말 한마디가 태식님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어머, 태식씨. 오늘 왜 이렇게 멋지셔? 50대같이 얼굴이 확 사네. 라는 칭찬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태식님은 옷장에서 칙칙한 옷들을 다 걷어내셨습니다. 밝은 옷을 입으니 걸음걸이가 당당해지고 인상이 밝아지니 사람들도 더 친절하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남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거울을 봤을 때 나 아직 죽지 않았네. 라고 느껴지는 그 색깔을 찾으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젊게 만드는 가장 쉬운 성형수술입니다. 세 번째, 영원한 학생이 되어 배움의 기쁨에 중독되십시오. 65세는 무언가를 포기할 나이가 아니라 가장 깊이 있게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는 황금기입니다. 이 나이에 배워서 뭐 하나라는 생각은 여러분의 뇌세포를 죽이는 독약입니다. 뇌가소성 이론에 따르면 우리 뇌는 죽기 직전까지도 새로운 것을 배우면 끊임없이 발달합니다. 악기 하나를 배워도 좋고 서예를 시작해도 좋으며 지금 보시는 유튜브 영상을 직접 만들어보는 법을 배워도 좋습니다. 김태식님은 67의 나이에 신앙송 교실에 등록하셨습니다. 평생 생선 냄새, 돈 냄새만 맡으며 사느라 문학과는 거리가 멀었던 분이셨죠. 처음에는 시 한 편 외우는 게 고역이었지만 시를 읽고 외우는 동안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들이 녹아내리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손주들에게 시 한 편을 읽어주는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태식님은 그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지적인 풍요로움을 느끼셨습니다. 무언가에 몰입할 때 나오는 도파민은 그 어떤 명약보다 강력한 노화 방지제입니다. 복지관이든 유튜브 강의든 좋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만 정해서 깊게 파보세요. 배움의 끈을 놓지 않는 시니어에게 치매라는 그림자는 절대 다가오지 못합니다.
자, 밥상의 사치, 옷차림의 변화, 그리고 끊임없는 배움.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실천해도 여러분의 하루는 이전과 180도 달라질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 의심하지 마세요. 이미 수많은 제 내담자분이 증명해낸 길입니다. 하지만 아직 세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뒤이어 말씀드릴 네 번째 지침은 여러분을 괴롭히던 인간관계의 족쇄를 끊어줄 아주 통쾌한 비법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여러분의 노후 건강과 마음의 평화를 완벽하게 매듭지어줄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절대 채널 고정하시고 다음 이야기에 집중해주세요. 자,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지침만으로도 여러분의 겉모습은 이미 달라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 천국은 우리 마음의 방이 깨끗해질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이어서 네 번째 지침부터 여섯 번째 지침까지 여러분의 영혼을 자유롭게 해줄 핵심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과감하게 관계의 다이어트를 시작하십시오. 65세가 넘으면 인맥의 양보다 질이 100배, 1000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사회생활 하느라,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내키지 않는 모임도 나가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비위도 맞추며 사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세요. 만나면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 옛날 상처만 자꾸 들춰내는 사람, 은근히 나를 무시하거나 돈 빌려달라는 소리만 하는 사람들은 이제 여러분의 인생에서 삭제 버튼을 누르셔도 됩니다. 수원의 김태식 님도 이 관계 정리가 가장 힘들었다고 하십니다. 평생 알고 지낸 동네 지인들이나 친척들 전화를 안 받는 게 처음엔 죄 짓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암 수술 후 그분은 결단했습니다. 휴대폰 연락처 500개 중 정말 나를 아껴주는 20명만 남기고 모두 정리하셨습니다. 처음엔 태식이가 변했네라는 소리도 들렸지만 정작 정리하고 나니 세상이 그렇게 평온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대신 태식님은 신앙송 교실에서 만난 결이 비슷한 새로운 친구들과 일주일에 한 번 차를 마시며 진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운 게 아니라 나 자신과 친해지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나를 존중해주는 소수의 인연만으로도 노후는 충분히 풍요롭습니다. 다섯 번째, 매일 아침 감사의 주문을 외우고 기록하십시오.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큰 돈이 있어도 매일 짜증과 원망 속에 살면 그곳은 지옥입니다. 반대로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면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도 숨 쉴 수 있어 감사합니다. 내 발로 화장실에 걸어갈 수 있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이것은 단순한 자기 최면이 아니라 뇌의 회로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과학적인 훈련입니다. 태식님은 매일 밤 잠들기 전 감사일기를 2줄씩 적으셨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산 딸기가 참 달아서 감사했다. 나를 찾는 연락 한 통 없었지만 나 혼자만의 시간이 평화로워 감사했다라고 말이죠. 한 달이 지나고 60개의 감사가 쌓였을 때 태식님은 깨달으셨습니다. 내 인생이 불행했던 게 아니라 내가 감사의 보석들을 보지 못하고 지나쳤다는 사실을요.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딱 2가지만 적어보세요. 감사가 습관이 되면 여러분의 얼굴에는 세상 그 어떤 화장품으로도 만들 수 없는 인자하고 평온한 미소가 깃들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근육은 여러분의 마지막 연금이자 보험입니다. 65세 이후에 가장 서러운 것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가고 싶은 곳이 있어도 걸을 힘이 없는 것입니다. 매일 30분, 집 근처 공원이라도 좋으니 반드시 걸으십시오.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뇌에 산소를 공급하고 우울증을 치료하는 천연 명약입니다. 다리 근육이 튼튼해야 여행도 가고 친구도 만나며 끝까지 품위를 지킬 수 있습니다. 김태식님은 항암 치료 후 기운이 없을 때도 거실을 10바퀴씩 도는 것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동네 야산을 30분씩 오르내릴 정도로 하체가 튼튼해지셨죠. 몸이 움직이니 마음의 병도 씻은 듯 나았고 무엇보다 내 몸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셨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칭 한 번, 산책 한 걸음이 여러분의 노후 수명을 10년 연장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귀찮음을 이기고 몸을 움직이는 순간 여러분의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나며 즐거운 비명을 지를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춤출 수 없는 날은 헛되이 보낸 날이다. 여기서 춤은 화려한 몸짓이 아니라 삶의 무게를 가볍게 털어내고 오늘을 유희하듯 즐기는 마음가짐을 뜻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기어오듯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그 짐을 다 내려놓고 춤추듯 가볍게 사셔도 됩니다. 체면도, 의무감도, 자식 걱정도 이제는 여러분의 춤을 방해하는 장애물일 뿐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에피쿠로스는 즐거움이 곧 인생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65세라는 나이는 그 즐거움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졸업한 나이입니다. 중국의 노자 역시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고 가르쳤죠. 남들과 비교하며 내 처지를 비관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이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여러분을 보고 웃어주는 이웃의 인사, 그리고 이 영상을 보며 새로운 결심을 하는 이 순간이 바로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부유함입니다. 자, 이제 인생의 마지막 조각들을 맞출 시간입니다. 바로 다음은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사소하지만 강력한 약속 하나를 제안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의 가슴 속에 평생 남을 단 하나의 문장을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저와 인연을 맺으신 시니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수원의 김태식 님이 겪으셨던 그 절망의 문턱에서 나와 당당하게 천국의 계단으로 들어서는 마지막 관문에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6가지 지침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밥상 위의 사치, 밝은 옷차림, 배움의 열정, 관계의 다이어트, 감사의 습관, 그리고 근육이라는 마지막 보험까지. 이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의 커다란 진리로 통합니다. 바로 이제는 나 자신을 가장 먼저 사랑하겠다는 결단입니다. 미국 속담의 대다수의 사람이 조용한 절망 속에서 살아간다고 탄식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꾹 참고 남의 눈치만 보며 내일이면 좋아질 거라는 막연한 기대로 오늘이라는 귀한 시간을 허비하다가 결국 죽음의 문턱에서야 통곡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은 오늘 이 영상을 보셨으니 더 이상 그 조용한 절망의 대열에 서 계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소리 높여 외치는 행복, 당당한 기쁨 속으로 걸어 들어가셔야 합니다. 태식님은 시 낭송 교실의 졸업 공연 날 본인이 직접 쓴 나의 65세라는 시를 낭독하셨습니다. 그 시의 마지막 구절이 아직도 제 가슴을 울립니다. 평생 남의 밥상을 생각하느라 내 숟가락 놓을 자리를 잊고 살았으나 이제는 내가 차린 내 인생의 만찬 앞에서 가장 먼저 수저를 든다. 나는 이제야 비로소 삶의 주인이 되었다. 이 낭독이 끝나고 객석에 있던 자식들은 물론 함께 공부하던 동료들도 모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태식님이 찾은 천국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의 빗장을 열고 나를 환대한 그 순간이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정말 별거 없습니다. 어제 흘린 눈물도, 오늘 느끼는 서운함도, 내일의 걱정도 결국은 지나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그러니 별거 아닌 것들에 여러분의 귀한 목숨을 걸지 마세요. 자식들의 무심함에 상처받지 마시고 텅 빈 통장 잔고에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그 힘든 세월을 다 견뎌내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대하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할 자격이 넘치도록 있는 분들입니다. 자, 이제 행동으로 옮길 시간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6가지 지침 중에서 내일부터, 아니, 오늘 지금 당장 실천하고 싶은 것이 몇 번인가요? 1번, 나를 위한 최고의 만찬 즐기기. 2번, 밝고 깔끔한 색깔의 옷 입어보기. 3번, 새로운 취미나 배움 시작하기. 4번,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 정리하기. 5번, 매일 감사일기 쓰기. 6번, 하루 30분 산책과 근력 운동하기. 지금 바로 댓글창으로 내려가셔서 실천하실 번호를 적어주세요. 번호만 적으셔도 좋고 구체적으로 나는 내일 백화점에 가서 빨간 스카프를 사겠다고 적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이 짧은 댓글 하나가 여러분 스스로에게는 강력한 자기 암시가 되고 다른 분들에게는 큰 용기가 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뜨거운 참여는 우리 채널이 더 많은 시니어에게 이 지혜를 전파할 수 있는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이 남겨주신 댓글 하나하나에 응원의 기운을 담아드리겠습니다. 65세부터의 인생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인생의 본론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자식들 걱정은 이제 그만 내려놓으세요. 그들은 그들만의 인생이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찬란한 황혼이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즐기면서 사시고 끝까지 활짝 웃으면서 사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보다 100배, 1000배는 더 행복하고 평온하길 제가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천국이 되는 그날까지 저는 항상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든든한 생각 파트너이자 상담 전문가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 지혜가 필요한 소중한 지인분들께도 널리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어두운 노후에 밝은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거울 속의 자신을 향해 환하게 웃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길동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았다. 오늘은 오직 너를 위해 가장 행복한 하루를 보내자.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분들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고 따뜻한 삶의 지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랑해주는 날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제사회복지사가 운영하는 노후미리보기 채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더욱 건강하고 지혜롭게 빛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